팀장님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네. 주말에는 뭐 하세요? 아, 주말이요? 저는 요즘 날씨도 많이 풀렸기도 했고 네. 등산 계획도 있고 스포츠도 하나 배워보려고요. 아, 저는 일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기라면입니다. 저는 이재현 수석팀장. 저는 동기인 황석필 수석팀장입니다. 팀장님 이번 주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강남이 좋은 투자인 건 확실하지만 무조건 강남 투자가 정답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동기라면의 주제는 대학가 상권과 항아리 상권의 투자를 고민하는 대표자라면입니다. 네, 저는 항아리 상권이 먼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항아리 상권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항아리 상권이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대부분 상권이 항아리처럼 생겨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원은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상권은 한정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안정적인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곳으로 상가 수에 비해 이용자가 많은 상권이며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본 건물은 준서울인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건물로 23년 10월에 67억 7천만 원에 평당 약 5,6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120평이고요. 연면적은 600평 정도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 1층에서 7층 규모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대가 있고 건물 후면에 자주식 주차로 6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변은 주로 집합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통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흔하지 않는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 건물의 수익률은 매매가 기준 약 5.3%로 항아리 상권 안정적인 임대형 수익형 건물입니다. 본 건물 기준 반경 800m 이내에 약 22,000세대가 위치해 있고 세대당 한 2분씩만 거주를 한다고 가정해도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본 건물을 감싸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준공된 건물로 내외관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건물 컨디션을 개선하거나 임대료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실제 항아리 상권의 물건을 많이 답사를 가보잖아요. 네네. 근데 역과의 거리가 멀지만은 주거에 대한 인프라는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죠. 네. 예. 대부분 임차인들은 병원, 은행, 학원, 카페 등의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임차인들로 임차해 있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항아리 상권 건물에 임차를 하게 되면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의 안정적인 자영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공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항아리 상권은 상권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상권 확장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또한 역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 새로 유입되는 고객 확보에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황성필 팀장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주제는 한번 어떤 부분에서 투자가 적합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상권 중 대학가 상권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명문대학교죠? 네, 맞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인근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례로 가져온 물건은 작년 23년 12월에 거래된 물건인데요. 위치는 경희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고 대학교 포함해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도 같이 있는 상권입니다. 임차 구성은 카페, 통신사, 헤어샵, 그리고 스터디 카페 등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우선 본 물건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매매된 금액은 66억 원이고 대지 면적은 약 51평, 연면적은 약 160평 정도의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임대 수익은 약 3.82%로 서울 기준 고임대 수익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 물건의 제일 큰 장점은 건폐율과 용적률 이득을 본 건물이라는 겁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단순히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획일적으로 용적률 400% 이하로 신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이후 토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종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기가 싫었던 거네요. 그렇죠. 반개발 방지를 위했던 것 같아요. 현재 서울특별시 기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 상한이며 적용된 건폐율은 79.94%, 약 80%, 용적률은 312%로 다시 신축하게 되면 절대 이 면적으로 신축할 수 없기에 현 상태에서 내외관 리모델링을 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가 상권의 단점은 대학교 학생들의 방학 기간 동안은 유동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본 경희대 상권의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병원이 같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방학 때는 대학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꾸준한 유입으로 다른 대학가 상권의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다 보니 약국과 카페들도 많이 분포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도보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메인 길목에도 위치해서 꾸준한 유동인구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항아리 상권의 투자보다는 경희대학교 상권과 같이 대학 상권 외에도 추가적인 인구 유입도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함에 있어 대학가 상권의 단점을 최대한 상쇄시키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의 의견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의견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동기라면 이재현 팀장, 황선필 팀장이었습니다. 동기라면 안녕. 안녕.